안녕하세요. PR12에서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XNet Generalized Autoregress Pre-Training for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박성남이라고 하고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발표 날 기준으로 나온 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논문인데요. 버트라는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단 하나의 모델을 기반으로 약 11가지의 NLP 태스크에서 소타를 찍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버트보다 20개의 NLP 태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그중 18개의 태스크에서 소타를 찍은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기존의 랭귀지 모델들이 갖고 있었던 오토 리그레시브한 특성을 지키면서도 버트와 같이 다양한 방향에서의 컨텍스트를 잘 반영한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지난 1월에 나왔던 트랜스포머 엑셀이라는 논문의 후속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논문인데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랜스포머 엑셀을 썼던 저자들이 그대로 이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순서만 바뀌어 있지 논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엑셀넷의 백본 모델로 트랜스포머 엑셀을 사용하기도 했고 트랜스포머 엑셀이나 엑셀넷 모두 이 XL이라는 게 extra long의 약자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트랜스포머 엑셀은 퍼플렉시티 측면에서 다양한 큰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찍었고 롱텀 컨텍스트를 잘 잡아주었음을 확인했음에도 아이클리어 2019에서 리젝되었었는데요. 그때 오픈 리뷰에서 본 글을 보니까 리뷰어들이 지적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좋은 랭귀지 모델인 건 알겠는데 이게 곧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거나 GPT-2처럼 좋은 제너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는 게 맞느냐라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이런 엑셀넷이라는 새로운 논문을 통해서 답한 것 같아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는 이 논문에서 소개한 최근 프리트레이닝 기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드리고 이 논문에서 정의한 오토 리그레시브와 오토 인코딩 랭귀지 모델이 뭔지 설명드린 다음에 엑셀넷이 기존 모델들과 달라진 3가지의 변화를 설명드린 다음 결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NLP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방법론은 바로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입니다. 따로 레이블이 없는 엄청나게 큰 텍스트 코포라가 있을 때 다양한 프리트레이닝 방식으로 단어 혹은 문장의 representation을 배운 다음에 이를 특정 태스크에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7년도에 나온 코브나 2018년도에 나온 엘모, GPT, 버트 등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풀트레이닝 메서드를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정의 내렸는데요. 바로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식과 오토 인코딩한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줄여서 AR과 AE로 부르겠습니다. 이 AR과 AE에 대해서 뭔지 살펴보면 먼저 AR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대부분의 모델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다음 토큰에 대한 분포를 잘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 방향이 타임 스텝에 대해서 순 방향이면 forward, 이처럼 x1, x2, x3를 가지고 x4를 예측하면 forward라고 보실 수 있고 x8, x7, x6을 가지고 x5를 예측하면은 이제 backward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의 단점은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다른 방향에서의 정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forward로 가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정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였는데 바이디렉셔널 RNN 계열도 사실 forward를 따로 하고 backward를 따로 한 다음에 그 결과의 스테이트를 컨캐트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 양쪽의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그 텍스트 제너레이션 할 때 기존의 시퀀스를 가지고 그 다음 토큰이 뭐가 제일 잘 나올지를 예측하는 방식이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과 잘 맞기 때문에 GPT-2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제너레이션에서는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오토 인코딩 랭귀지 모델 AE는 대표적인 게 이제 버트인데요. 이거는 그 이전의 시퀀스를 가지고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 시퀀스가 있을 때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일부러 데이터 커럽팅을 하고, 그러니까 마스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큰이 실제로는 어떤 토큰이었는지 맞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X4가 마스킹 됐다고 가정했을 때 버튼은 X1, X2, X3와 그 뒤에 것들을 활용해서 X4를 뭔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X4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의 정보와 그 이후의 정보를 모두 다 활용해야지 되기 때문에 해당 시퀀스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나 뭐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버트에도 좀 논문에서 지적한 한계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버트에서 가장 중요한 그 프리트레이닝 방식이 마스크드 LM인데, 이 마스크드 토큰이 발생했을 때 해당 마스크드 토큰들 사이에 있는 정보는 잘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뉴욕 is a city라는 텍스트 시퀀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뉴욕이라는 단어, 뉴랑 욕을 따로따로 예측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버트 같은 경우에는 is a city라는 정보를 가지고 뉴가 나올 확률이랑 욕이 나올 확률을 그냥 단순히 곱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뉴가 나왔을 때 욕이 나올 확률이랑 뉴가 나오지 않았을 때 뒤에 욕이 나올 확률은 매우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마스크드 토큰들에 대해서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은 실제로 잘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마스킹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일부러 커럽트하고 그걸 복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너럴한 모델에서는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그 마스크라는 토큰 자체가 실제 저희가 태스크에 어플라이 그 태스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할 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건 대부분의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어떠한 시퀀스만 보고 그 시퀀스에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전 컨텍스트에 있는 정보는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뭐 실제 태스크에서는 엄청나게 긴 문장들을 가지고 문맥들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롱텀 디펜던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제 버트의 한계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AR과 AE의 장점만을 가지고 기존의 버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크게 세 가지 방향인데요. 첫 번째로는 permutation language modeling이고, 두 번째로는 two stream self attention이고, 마지막으로는 transformer excel입니다. 먼저 permutation language modeling에 대해 설명드리면 맨 위가 이제 1, 2, 3, 4, 5, 6, 7, 8이라는 순서의 시퀀스가 있다고 했을 때 forward autoregressive language 모델은 이를 1, 2, 3, 4, 5, 6, 7, 8의 순서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백워드는 방향이 한 방향인 건 맞지만 이제 8, 7, 6, 5, 4, 3, 2, 1의 순으로 역순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이제 permutation language 모델링은 일단은 1부터 8까지의 순서를 막 조합을 섞어가지고 계산 순서를 막 뒤집어 놓은 다음에 그 뒤집어 놓은 시퀀스 계산 방법 순서대로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3번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2번 계산하고 5번, 6번, 8번, 1번, 7번, 4번 순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8개의 시퀀스가 있다면 가능한 퍼뮤테이션의 가지수는 8팩토리얼이 될 거고 위에 forward AR이나 backward AR 모두 다 그 8팩토리얼의 조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X3에 대한 정보를 예측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왼쪽 위를 보시면 왼쪽 위를 보시면 그 팩토레이션 오더가 3, 2, 4, 1이잖아요. 그러면은 X3을 예측한다는 가정했을 때는 3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토큰들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메모리만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메모리는 나중에 트랜스포머 엑셀에서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냥 이전 컨텍스트에서 가져온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4, 3, 1이라는 게 있을 때 이제 3이
세 번째에 있기 때문에 이제 2와 4에 대한 정보는 가져오고 나머지는 정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팩토라이제이션 오더가 이제 1, 4, 2, 3일 때는 3이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1과 4와 2의 정보는 가져오게 되고, 네, 마지막으로 4, 3, 1, 2도 4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퍼뮤테이션으로 막 뒤섞은 순서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다음 토큰이 무엇이 나오실지를 예측하는 게 이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버트에서 제기된 마스크드 LM과 비교를 하면 마스크드 L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일정 확률로 어떤 토큰들을 마스킹한 다음에 다른 토큰들을 가지고 해당 마스크에 무슨 토큰이 들어갈지 예측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퍼뮤테이션은 일단 이거 텍스트 순서를 계산 순서를 바꾼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이 앞서 주어진 시퀀스를 가지고 그 뒤에 부분들을 예측하겠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바가 여기 있다는 거는 이제 x21, 5, 8, 6, 5를 가지고 3과 7을 예측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5, 3, 7을 예측하게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쪼개준 다음에 네, 기존의 AR 랭귀지 모델링처럼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뉴욕 이서 시티로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뉴욕 이서 시티는 마스크를 해서 이서 시티를 가지고 해당 마스크에 대한 프로버티를 계산하는 거고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은 이서 시티를 가지고 뉴를 예측하고 이서 시티 뉴를 가지고 욕을 예측하는 이런 오토 리그레시브한 정보를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 퍼뮤테이션 LM은 마스크 토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제기되었던 이제 마스크드 토큰 사이, 그러니까 예측하려고 하는 토큰 사이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욕을 계산할 때 new라는 정보까지도 같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거 슬라이드가 약간 깨졌는데 이러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에는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4를 가지고 5를 예측한다고 볼 수 있고 버트는 1, 2, 3, 4가 있고 2를 마스킹을 한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태워서 이제 2를 다시 복원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퍼뮤테이션 LM은 이렇게 막 뒤섞은 다음에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이 다음에 나올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 단어인지를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2143을 가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조합 순서에 따라서 다음 단어가 X5일 수도 있고 X6일 수도 있고 X7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사전에 모델에 입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는 게 two stream self attention이라는 건데요. two stream self attention은 기존의 셀프 어텐션과 다르게 이제 두 가지의 셀프 어텐션을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는 쿼리 스트림이고 하나는 컨텐트 스크림인데 여기서 컨텐트 스크림은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컨텐트 스크림은 예측하고자 하는 토큰의 정보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예측하려고자 하는 토큰의 실제 값을 같이 활용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쿼리 스트림이랑 같이 사용합니다. 쿼리 스트림은 이런 것처럼 그 전에 있는 단어 시퀀스들의 정보를 활용하되 그 마지막 단어에 있는 위치 토큰 임베딩만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컨텐트 스크림은 해당 토큰까지의 정보까지도 같이 활용하게 되고 쿼리 스트림은 해당 토큰 예측하려고 하는 토큰 그 이전의 정보를 가져오되 해당 위치에 있는
그 위치 임베딩이랑 그리고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벡터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네, 좀 어려워서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른 것 같은데요. 셀프 어텐션은 이제 쿼리, 키 벡터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 위가 이제 스탠다드 트랜스포머인데 어떤 쿼리가 주어졌을 때 이 쿼리에 대한 키와 벡터를 다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쿼리에 대한 웨이트 썸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아랫부분은 쿼리 스트림인데 이제 쿼리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가져오면 안 되니까 이 정보를 가져오지 않고 대신 이 G1이라는 걸 가져오게 되고 키 벡터를 계산할 때 기존처럼 이 부분을 가져오지 않게 되고 이 다른 애들에 대한 정보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이 G1은 H1과 다르게 워드 임베딩이 아니고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벡터랑 그리고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는 어텐션입니다. 네, 이런 방식을 이제 마스크드 투 스트림 어텐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컨텐트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쿼리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가지 방식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한 방식이 트랜스포머 엑셀에서 가져온 방식들입니다. 이거는 PR 161번째에 제가 발표했었던 내용인데요. 트랜스포머 엑셀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냥 가장 큰 중요한 특징만 컨셉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세그멘트 리커런스입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엑셀이 나온 이유가 애초에 그 고정된 시퀀스가 있을 때 그 해당 시퀀스에 대해서만 정보를 가져오는 게 한계가 있다. 실제 태스크는 좀 더 긴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문제에서 나오게 된 모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세그멘트를 쪼갠 다음에 그 이전 세그멘트에 대한 정보를 다음 세그멘트에 연결해서 가져올 수 있는 세그멘트 리커런스가 이제 트랜스포머 엑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처럼 뉴 세그멘트가 들어왔을 때 픽스드 세그멘트나 그 필요에 따라서는 세그멘트를 무한히 늘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전 세그멘트에 대한 스테이트들을 캐시로 가지고 있다가 다음 세그멘트를 계산할 때 같이 활용해서 다음 세그멘트에 대한 결과값을 내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 엑셀에서 세그멘트 리커런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림 보여드릴 때 잠시만요. 네, 아이고. 지나간 것 같은데 아까 그림 보여드릴 때 오른쪽에 맨 왼쪽에 메모리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전 세그멘트들의 스테이트들을 캐시를 가지고 있다가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인데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데요.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 엑셀이 그전 세그멘트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전 세그멘트들도 사실 그 포지셔널 임베딩이 각각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스탠다드 트랜스포머로 하게 되면은 세그멘트 1에도 0,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도 0, 1, 2, 3이 있고 계속 0, 1, 2, 3이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이냐를 해결한 게 이제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임베딩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몇 번째 상대적으로 얼마나 멀리 있는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얼마나 있는지 플러스로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한 게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엑셀넷의 가장 큰 차이 세 가지였고요. 이제부터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여기서부터는 자랑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셋을 보면 버튼은 북코퍼스라 잉글리시 위키피디아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한 것에 비해서 엑셀넷은 여기다가 기가5, 쿨루웹, 커먼크롤이라는 데이터셋을 추가했습니다. 데이터 크기로만 보면은 버트에 비해서 1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델 사이즈는 엑셀넷 라지는 버트 라지와 비슷한 하이퍼 파라미터 수에 비슷한 모델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레이닝 타임은 512개의 TPU V3 칩으로 50만 스텝 정도를 아담 옵티마이저로 돌렸다고 합니다. 배치 사이즈는 2048이고 한 번 트레이닝 시키는데 2.5일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막
그렇게 돌렸는데도 스틸 언더피팅 한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잘 몰랐던 게 구글이 컴퓨팅 리소스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익스페리먼트를 보면은 XLS 정말 많이 돌렸는데 왜 언더피팅 할 때까지만 돌렸는지는 사실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QA 데이터셋이고 가장 유명한 스쿼드에서 보면은 이제 윗부분이 기존 버트 싱글 모델과 엑셀넷 싱글 모델을 비교한 건데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더 고무적인 거는 그 이후에 리더보드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앙상블과 거기다가 테크닉 추가한 모델들이 많았고 지금까지도 1등이었던 게 이제 버트에다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랑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랑 어텐션 오브 어텐션을 추가한 이 모델이 가장 1등이었는데 그 모델마저도 이제 엑셀의 싱글 모델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인데요. 뭐 IMDb 같은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같은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모두 소타를 찍었고 이게 여기서 나온 숫자들이 오분류율인데 IMDb 같은 경우에는 오분류율이 3.79%입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른다고 하면은 이제 96.22%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레이스 데이터셋이라고 리딩 컴프리헨션 데이터셋인데요. 이 데이터가 중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시험 문제들인데 여기서 있는 그래서 이게 미들이 중학교고 하이가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기존 GPT나 버트, 기타 뭐 앙상블 모델들보다 이제 엑셀렛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글루 데이터셋은 9개의 NLU 태스크들을 모은 데이터셋인데 여기 중에서도 9개 중에서 7개가 소타가 되었고 9개 모두 기존의 버트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변화들에 대해서 어떤 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었는데 기존 버트에다가 트랜스포머 엑셀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도 성능이 더 좋아졌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존 버트에다 트랜스포머 엑셀을 쓰고 거기다가 이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을 추가한 건데 그런 거에도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이 메모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트랜스포머 엑셀의 세그멘트 리커런스 부분인 거고 네, 특히 신기했던 게 버트에서 두 가지 풀트윈 태스크 중에서 나머지 하나가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인데 이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은 여기서는 일단은 사용을 안 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게 기본이고 레이스에서는 사용을 한 게 더 좋았는데 나머지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한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K7은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시퀀스가 있고 그 시퀀스의 중간을 제가 잘랐잖아요. 시퀀스가 이렇게 있고 중간 잘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를 예측하자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때 이 자르는 부분이 이제 K가 7이면 이제 이 부분이 7분의 1이고 K가 6이면 6분의 1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결과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엑셀넷은 기존의 AR 대표적으로 뭐 GPT-2 모델 같은 AR 모델들에 대한 장점과 이제 버트와 같은 AE 모델들의 장점을 모두 다 가져온 그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트랜스포머 엑셀 자체가 이제 랭귀지 모델링은 좋은데 다운스트림 투스퀘어도 좋냐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를 되게 멋지게 논문으로서 해결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Net은 Generalized Autoregressive Pre-training for Language Understanding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Generalized는 마스킹, 기존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마스킹 같이 데이터 커럽션 없이 Permutation LM을 통해서 학습한 방식이고요. 어토리그레시브한 방식이 뭐냐면 어토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의 방식을 가져오되 어토 인코딩이 가지고 있었던 바이디렉셔널 컨텍스트 정보를 유틸라이즈 하는 방식을
장점을 같이 가져온 그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버트는 20개의 NLP 태스크를 이겼고 18개는 소타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